이재명 대통령이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가진 만찬 자리에서 최근 당 안팎의 갈등과 지지층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를 듣고 오히려 많은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민주진영을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민주당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주진영을 두고 어느 순간부터 왼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왼쪽이 저쪽이라면 대통령 본인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바로 같은 시기 김민석 대표가 중도 보수 대대적 영입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왼쪽은 챙기고 중도 보수는 모셔온다.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구조적 다수.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걸 단순한 말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말해버려서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은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발언에서 그게 보였습니다. 왼쪽, 그리고 챙긴다. 두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출신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당원과 민주진영 지지자들의 표를 받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왼쪽이라는 별도의 집단으로 호명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정치적 스펙트럼을 설명하면서 진보 진영을 왼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표현입니다. 안 챙겼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정치의 기반이라면 우리가 기본을 놓쳤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기존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먼저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왼쪽을 안 챙겼다. 챙겨줘야 할 대상이 된 겁니다. 조금 삐졌으니까 달래야 하고, 조금 서운했으니까 신경 써야 하고, 선거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사람들. 민주진영이 언제부터 대통령이 가끔 간식 챙겨주는 정치적 애완동물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게 챙김이 부족해서입니까? 무슨 사료를 하루 한 번 덜 줘서 지지율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지자들이 물었던 건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대선 때 약속했던 개혁은 왜 하나씩 달라지는가?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에는 왜 제대로 답하지 않는가? 당내에서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왜 반명이라는 딱지가 붙는가?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려를 말하면 왜 분열을 만드는 사람처럼 취급되는가? 이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진단이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라면 죄송하지만 민원 내용을 잘못 읽어도 너무 잘못 읽은 겁니다. 계약서를 왜 안 지켰느냐고 따지고 있는데 다음부터 쿠폰 하나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니요, 쿠폰 필요 없습니다. 계약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훨씬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김민석 대표의 발언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최근 개혁뿐 아니라 중도와 보수까지 대대적으로 영입해야 민주당이 단단해진다는 취지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두 문장을 한 화면에 놓고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김민석 대표, 중도 보수까지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 이게 상당히 묘합니다. 왼쪽은 챙기는 대상, 중도와 보수는 대대적으로 모셔오는 대상, 외연 확장, 중도 실용, 구조적 다수.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 민주진영은 왼쪽이라는 한쪽 방으로 밀어놓고 중도 보수를 새로운 거실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구조적 다수. 저는 예전에는 이 말에서 누가 새롭게 다수가 될 것인가를 많이 봤습니다. 중도도 끌어오고 보수도 끌어오고 새로운 사람도 끌어오고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넓힌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까 더 중요한 질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구조적 소수가 되는가? 새 사람을 불러오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람들을 극단적이다, 강경하다, 옛날 정치다, 분열을 만든다, 반명이다라고 계속 주변부로 밀어내면서 새로운 사람을 중심에 놓는다면 그건 단순한 외연 확장이 아닙니다. 정치적 중심의 교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라는 말이 단순한 달래기 발언 이상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미 머릿속 정치 지도에서 기존 민주진영은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해야 할 왼쪽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점을 찾으면 원수의 길로 가고 같은 점을 찾으면 우에 있는 형제가 된다. 좋은 말입니다. 정말 좋은 말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이 훌륭한 철학은 지난 1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검찰 개혁을 걱정하면 왜 대통령 흔드느냐? 기존 지지층이 문제를 제기하면 반명 아니냐? 다른 정치적 의견을 내면 분열을 만든다. 그렇게 서로 다른 점을 현미경으로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른 점을 찾으면 원수가 됩니다. 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원수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놓고 이제 와서 원수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때릴 때는 차이를 강조하고 맞은 사람이 따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공통점을 찾잡니다. 참 편리한 화합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저는 국민의힘 중진들과의 비공개 골프 회동도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일부 자리에서는 개헌 이야기가 화두가 됐다는 전언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야당 의원을 만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협치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묘하다는 겁니다. 자기 진영 안에서 대통령과 조금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차이를 찾아내더니 야당 중진들과는 그렇게 열심히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내 편과 다른 점을 말하면 분열, 상대편과 같은 점을 찾으면 통합. 내 편에게 다른 점을 말하지 마 라고 하고 밖에 나가서는 우리의 같은 점을 찾아봅시다 라고 말하면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우리는 대체 누구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왼쪽을 챙기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왼쪽과 대통령 본인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민주진영은 대통령이 가끔 관리해야 할 정치적 이해 집단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대통령을 만들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지켜온 정치적 기반입니까? 새로운 사람을 더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체하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왼쪽을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챙길 사람이 아니라 들을 사람이고 달랠 사람이 아니라 설명해야 할 사람입니다. 관리할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권력을 맡긴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화가 났다면 뭘 더 챙겨드릴까요?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을 여전히 우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발언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왼쪽이라는 단어 하나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입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기존 지지층이 등을 돌립니다. 당 안에서는 경고가 나옵니다. 유시민 작가처럼 누구보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던 사람마저 이제는 공개적으로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결론이 왼쪽을 조금 덜 챙겼다. 라면 저는 대통령이 아직도 문제의 중심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조금 더 챙겨달라는 게 아닙니다. 왜 달라졌느냐고 묻는 겁니다. 왜 약속했던 정치와 달라졌는지, 왜 자신에게 불편한 목소리를 분열의 언어로 받아들이게 됐는지, 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자신의 정치적 방향이 틀렸을 가능성은 좀처럼 검토하지 않는지. 가장 위험한 사람은 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틀립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현실이 계속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는데도 현실을 고쳐서 자기 생각에 맞추려는 사람입니다. 지지자가 떠나면 지지자를 다시 보지 않고 새로운 지지자를 찾고, 당원이 반발하면 당원을 설득하기보다 다른 외연을 만들고,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면 왜 흔들리는지 묻기보다 더 큰 구조부터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요즘 한 가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는 정치의 다음 단계에는 지금의 민주당 당원들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당원과 오래 설득하고 싸우고 합의하는 정치보다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합의로 움직일 수 있는 더 큰 권력 구조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소 취소를 둘러싼 의혹, 권력 구조 개헌, 구조적 다수, 중도 보수까지 포함한 정치적 재편. 적어도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 그 가능성을 놓고 질문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질문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답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이 길을 가는가? 그리고 그 길에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든 당원과 시민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저는 가끔 과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다시 생각합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이고 정치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라고 말했던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이 왼쪽이 되고 챙겨야 할 사람이 되고 때로는 대통령을 흔드는 사람처럼 취급된다면 그때 말했던 국민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더 큰 구조를 만들기 전에 지금 자신의 자동차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있는지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경고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노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지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시민 작가가 했던 비유처럼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자동차 유리창이 깨져나가는 수준의 경고까지 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길가에서 돌을 들기 시작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유리가 깨졌는데도 나는 길을 잘 알고 있다며 계속 엑셀을 밟지 않는 겁니다. 권력은 속도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방향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은 대통령 주변의 참모도, 의원도, 유튜브 알고리즘도 아닙니다. 결국 국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말을 아직도 믿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건 왼쪽을 조금 더 챙기는 일이 아닙니다. 멈춰서서 국민이 왜 소리치고 있는지 듣는 일입니다.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말했던 그 이재명이 아직 남아있다면 지금쯤 한 번은 주위를 천천히 둘러봐야 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기에는 이미 깨지는 소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